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재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행자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이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통화를 했던 그 보행자 본인 책임 100%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 피해를 당한 보행자. 네. 100%다 책임이 하는 예, 법원 판결이 그렇습니다. 있었다는.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사건을? 사건 상황을 보면요. 예. 이제 길이 이제 오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예. 한쪽은 꽉 막혀 있었고요. 한쪽은 소통이 원활했습니다. 그 소통이 원활한 쪽에 이제 승합차가 하나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 차가 막힌 쪽에서 보행자 한 명이 이제 빨간불인데 무단횡단인 거죠. 횡단보도를 건너온 거군요. 횡단보도를 예.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건너오다가 예. 이제 차 막혀 있는 쪽을 벗어나면은 이제 차가 다니는 쪽이었는데 그렇죠. 무심코 통화를 하면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승합차에 친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급제동했지만 9m 정도 미끄러졌고 사람은 치였고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까지 아이고. 좀 굉장히 크게 다쳤던 다쳤군요. 사안인데요. 예. 그러니까 보행자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네. 신호를 제대로 못 본 거고 예. 교통상황도 못 봤고 그러니까 신호를 어긴 게 더 컸나 아니면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게 판결에 더 영향을 미친 걸까요? 사실은 그걸 넘어서 이 사건 판결이 좀 특이하다는 점부터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사고가 난 데가 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라 도심 횡단보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지껏 대체적인 판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이제 무단횡단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네. 피해자 즉 보행자 과실을 100%라고 본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운전자가 충분히 살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예. 전제가 돼야 된다는 예. 건데 이번에는 이제 또 뭐 전화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100%가 된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휴대전화가 또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휴대폰 때문에 100%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이니까 이제 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운전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1, 2심 모두 이제 모두? 운전자 책임 없다. 이제 보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본 거죠. 예. 그러네요. 근데 하여튼 같은 횡단보도인데도 불구하고 보행자에게 100% 예. 지금 책임을 물은 그런 상황이 된 건데 네. 어떤가요, 변호사님?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예,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횡단보도라는 거는 그 차량이 오가는 도로 가운데 보행자의 왕래가 전제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보행자는 당연히 자동차에 비해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요.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라는 곳은 신호등의 신호가 자동차 진행 신호다. 사람이 못 건너는 것이다. 못 건너는 신호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 믿고서 운전자가 좌우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가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 어느 정도의 주의 의무가 부과되는 곳이라는 것이 이제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예. 근데 예.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렇죠. 예.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건가요? 지금 이 사건 저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이 보행자한테 문제 삼을 수 있는 거는 하나는 통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하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까 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쪽은 차가 꽉 막혀 있었고 한쪽은 차가 원활하게 지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행자가 건너온 거를 갖다가 이제 자동차 승합 차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차 뒤에서 불쑥 튀어나왔다라고 볼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 차량이 승합차였던 모양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가해 차량이 볼 때는 갑자기 횡단보도긴 한데 다른 차 뒤에서 사람이 튀어나온 꼴이 되니까 이거는 예상치 못했다라고 볼 여지는 있는 거죠.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아니 변호사님 그런 경험 없으세요? 갑자기 있죠. 이렇게 쭉 특히 횡단 꽉 막힌 도로에서. 이거는 골목에서도 그렇죠. 이제 짜장면 배달하는 오토바이에도 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갑자기 이제 문 열고 나갔다가 확 지나가면 이제 그런 건데. 더구나 차들 사이에서 꽉 막힌 차들 사이에서 이렇게 보행자 걸어 나오면 못 볼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판결에서 고려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변호사님은 이런 이유가 납득이 되세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좀 납득은 안 갑니다.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고 장소가 육교 아래였다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전용 도로였다. 하여튼 보행자가 거기는
있을 수 없는 곳 있잖아요. 여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좀 그렇지만은 여기는 엄연히 그 횡단보도였습니다. 횡단보도라는 거는 당연히 사람이 오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횡단보도에는 이렇게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뭐 신호 바뀌자마자 애들 뛰어나갈 때도 있고 무슨 시합하듯이,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인도를 잘못 받으신 뭐 장님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여긴 사람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튀어나올 것까지도 예상을 충분히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빨간불이잖아요. 빨간불이면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과연 빨간불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기고 넘어간 보행자에게 책임을 더 둘 것이냐, 아니면은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어떤 차량에 더 안전주의 의무를 부과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냥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차량에 안전주의 의무를 더 부과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보행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네. 사람이었다. 예. 그렇게 좀 가정을 해본다면 예. 그렇게 되면 판결이 또 어떻게 될까요? 사실 어려운 질문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판결이 굉장히 수긍하지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보편성을 잃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 상당한 주의력을 잃은 뭐 아이들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장님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분들이 갑자기 뭐 잘못돼서 튀어나왔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보행자 100% 과실이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부당한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것도 만약 그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보행자 100% 과실이 될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과실이라는 게 뭐 지켜야 되는 걸 안 지켰다라는 그런 의미의 과실이 아니라 사고에 얼만큼 기여했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주의력을 상실한 사람이 더 부주의하게 빨간불에 나아갔다,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판결하고 거의 유사한 결론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예. 가령 아이가 이제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예. 그러니까 이 판결에 대해서 뭐 그때 또 법조계에서는 또 어떤 뭐 이야기들이 있나요? 입장들이 좀 나뉠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입장이 좀 나뉘기는 해요. 이 정도도 면책시켜주지 않으면은 운전자한테 너무 무거운 책임 지우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법원 판결로 횡단보도에서 요구되는 어떤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무시하고 핸드폰 사용까지 법원이 단속하는 건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 횡단보도라는 것이 도로에 존재하는 이상 어떤 당연히 그 보행자에 대한 어떤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 줘야 될 것이고 운전자들에게는 그에 따라 가지고 상향된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라고 보는 거죠. 네. 또 어쨌든 이번 판결이 상당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건 분명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휴대전화를 보느라고 빨간불이 된지도 모르고 예, 피해를 입으신 분께는 좀 섭섭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횡단보도를 건너가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부주의했던 거는 맞죠. 그거는 맞는데 이제 민사냐 형사의 문제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형사라면은 이건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운전자에게 이것까지 처벌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민사라는 거는 어떤 손해가 났을 때, 피해가 생겼을 때 그 어떤 공평한 분배를 갖다 하기 위한 건데 전적으로 보행자 책임이다. 그것도 횡단보도에서 전적으로 보행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잘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재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